그럼 우리 변호사님이 했던 말이랑 여기서 하는 말이 다르네?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왜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제가 가끔 느끼는 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제가 이제 이민법 변호사로서 저희 손님에게 어떤 자료를 이제 제공을 요청을 드렸을 경우, 어떤 자금에 관한 것이면 한국은행이나 본인이 가지는 증권사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고용에 관한 정보였으면은 본인의 뭐 한국 고용주 혹은 뭐 미국 고용주에게 어떤 고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을 드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요청드린 자료와 저는 조금 다른 자료가 이제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용어의 차이에서 발생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뭐 자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상담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논의, 상의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면, 미국 연방법인 이민법상의 어떤 단어, 거기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회계사님이나 이제 은행에게 가가지고 설명을 했을 적에는, 한국 회계사님은 한국 회계 관련 법률, 그 다음에 미국 회계사님이면 미국 회계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이게 이민법상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와 이제 회계법상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경우도 사실 생각외로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 한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베스트,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단어가 어떤 필드에서 쓰이는지도 그 의미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민법상에서 말하는 인베스트에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뭐 한국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 뭐로 이제 어떤 자금을 보내려고 한다면 이 돈에 대해서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이민법상에서 말하는 인베스트가 한국 외환법상에서 말하는 그 인베스트에 해당이 되는 건지, 한국은행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어떤 이 인베스트라는 단어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또 이걸 살짝 비틀어서 보면 미국 회계사님이 이제 미국 회계상 이거를 인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인베스트라고 했을 적에 이 범위는 어떤 건지는 사실 약간씩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에 관련된 이제 서류를 뭐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고객님들이 이거를 뭐 어떤 은행이나 아니면 어떤 회계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재문의를 하고 답변을 얻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변호사님이 했던 말이랑 여기서 하는 말이 다르네?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왜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다시 질문을 이제 다시 역으로 또 해오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전달은 하셨는데 어떤 은행이나 회계사님이 회계적으로 적용되는 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어떤 은행 관련 법률상 이제 적용되는 룰을 말씀을 해주셨을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다른 서류를 주시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동일한 단어를 썼을 적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주셔야 되니까. 제가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단어 자체의 쓰임이 다르다든지, 이 쓰임이 범위가 다르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미국과 한국 법률이 어느 쪽 법률이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법률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조금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적에 이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민 케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의 그 이민 변호사가 요구를 하는 서류를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적어드렸던 메일에 있던 거를 그대로 보여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단어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서류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요 서류는 이거의 증빙을 위한 겁니다, 이거는 왜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보셨을 경우에는 내가 비록 은행 관련 법률상 쓰이는 용어는 다르지만
이 변호사가 요 자료를 요청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쉽게 각 분야 전문가가 이제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거나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다수 간의 이게 의사소통에 있어서 너무 이해가 어렵고 자꾸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그 이민 변호사가 직접 회계사님이나 직접 고용주나 직접 은행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필요한 거는 이런 서류니까 이런 서류가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하는 방법도 사실은 나쁘진 않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서로 사용하는 용어는 다를지언정 이게 원하는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컨펌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 계시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미국에서 어떤 본인의 신분이 끝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다시 또 어떤 신분으로 나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 중에서 이제 본인이 미국에 계셨을 적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서류나 자료들이 있으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사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가 모두 동일한 어떤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회계법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쓰는 요 용어는 이제 뉴저지에서는 다른 용어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 미국은 연방이다 보니까 각 주마다 주 헌법이 있고 주 국무부가 있고 파이낸셜을 따로 다루는 이제 부서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오픈을 하고 레지스터를 하고 클로징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에 필요한 명칭이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설명을 조금 충분히 본인 변호사에게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도 물어볼 때 일일이 선생님들이 50개 주에서 어느 주에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어느 고용주 밑에서 사셨어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 미국에 계셨을 경우에 이제 고용주 관련한 서류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변호사님 저는 처음에는 델라웨어에 몇 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에 몇 년 있었고 그 다음에 뉴저지에 몇 년 있었고 이런 식으로라도 본인의 좀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그 주에서 통용되는 이제 용어를 주면 그 주의 회계사님이 이거는 우리 주에서는 어떤 폼에 해당되는 그 서류로 달라는 얘기구나 라는 거를 아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중간에 전달을 하기보다는 이력 같은 거를 본인 변호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럼 그 본인 변호사가 이러한 취지를 가진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그거를 그대로 회계사님에게 전달해 드렸을 경우에는 그 주에 있는 회계사님들이 비록 주가 다르지만 뭐뭐뭐라고 지정되는 요 폼을 달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